9차시 벡터의 실수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벡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더하기도 해봤고 빼기도 해봤어요. 우리가 남은 건 곱셈, 나눗셈이 있을 것 같은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곱셈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나눗셈은 벡터에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곱셈은 안 나오고 왜 갑자기 실수배가 나오느냐? 실수배, 벡터는 실수, 즉 스칼라와 덧셈, 뺄셈은 불가능하지만 실수배, 즉 곱셈은 가능해서 크기 또는 방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오른쪽 그림 보기 전에 물리 시간 했던 거 한번 보자. 여기에 내가 뭐 공이 있는데 공에다가 2뉴턴의 힘을 작용했어. 근데 2뉴턴 가지고 되겠어? 하면서 어떤 사람이 야, 두 배로 밀어봐. 그러면 2뉴턴의 힘을 더 주는 거네. 아, 2뉴턴, 즉 벡터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는 힘에다가 두 배라는 힘을 얹으면 몇 배가 돼요? 4뉴턴이 되죠. 아, 크기는 두 배가 된다. 근데 방향은 힘의 크기를 두 배로 늘렸다고 방향은 달라지지 않죠. 아, 이렇게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하면 크기만 영향이 있고 방향은 전혀 변함이 없다. 한번 오른쪽 그림으로 가보자. 벡터 A가 회색이에요. 근데 벡터 A의 두 배만큼을 증가시키면 A와 A를 더한 거랑 다름이 없고, 즉 크기는 두 배가 되지만 방향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벡터 A라는 애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해보자. 제일 먼저 마이너스 2배, 가까운 2부터 해결해볼게. A라는 벡터에 두 배를 했으니 크기는 두 배가 됐을 거예요. 방향은 똑같죠?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까지 붙어버렸네. 그럼 일정한 이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변화시켜 버렸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구나. 예를 들어보자. 그럼 정리해볼게. 벡터를 예를 들어서 벡터 뭐 A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B라는 벡터 앞에 3배를 하면,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AB라는 벡터는 3번 더한 거나 다름이 없고, 즉 크기는 몇 배? 3배가 되지만 방향은 일정하다. 즉 유지가 된다. 전혀 방향을 뒤틀리게 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벡터 AB에 곱하면 크기는 몇 배가 되지만 2배가 되지만 방향이 뭐가 된다? 반대가 되는구나. 크기가 마이너스 2배가 될 수는 없거든. 크기는 항상 양수라서. 맞죠? 근데 대신에 방향이 반대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벡터가 아니어도 실수가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16에다가 2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32죠. 16의 부호는 뭔데? 양수네. 거기에다가 2배 했다고 양수가 음수가 돼요? 아니죠. 아, 플러스는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 즉 유지가 되지만 16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값은 32, 값은 2배가 되지만 방향, 즉 수직선 내의 방향이 정반대로 돌아간다. 이해가 가실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우려나 모르겠다. 그러면 대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문제 1번. 벡터 A, 벡터 B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여기서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벡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시오. 1번. 3 벡터의, 즉 A라는 벡터의 3배. 그러면 방향은 유지가 된 채로 길이만 3배가 되는구나. 그러면 3칸 2칸이니까 3배가 되면 9칸 6칸이 되게 그림을 그려봐야겠네. 좀 시점을 움직여 볼게요. 편의상 뭐 여기서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왼쪽으로 9칸, 하나 둘셋, 위로 2칸이었으니까 하나 둘 셋 해서 결론적으로 3 벡터 A는 이렇게 그려져야겠다. 여기가 3 벡터 A. 조금 더 선명하게 적어볼게요. 3 벡터 A는
방금 연한 하늘색으로 그렸던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기호로는 3 벡터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해가 가세요? 시점이 달라도 상관없죠. 왜냐면 같은 벡터니까. 2번 마이너스 2 곱하기 벡터 b를 해봐라. 지금 여기 있는 벡터 b를 크기는 2배, 즉 길이 2배로 늘리되 방향을 반대로 바꾸래. 그러면 편의상 여기로 옮길게. 밑으로 2칸, 위 옆으로 1칸이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2배 하면 되겠네. 2배, 2배 해서 지금 그리는 빨간 색깔 이렇게 그린 새로운 벡터가 마이너스 2벡터 2b다 라고 둘 수가 있겠다. 이해가 가세요? 아,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하고 숫자 값은 길이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러면 3번 3a 빼기 2b를 해보라. 즉,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더해보래요. 그럼 한번 더 해볼까? 아까 평행사변형법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여기서 한번 적용해보자. 매번 그렇게 움직이기가 힘들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지금 빨간색 얘와 파란색 얘를 더하면 아까는 시점 종점을 일치시키도록 움직였지만 시점을 일치시켜도 괜찮아요. 이렇게 볼게요. 즉 이렇게 시점을 일치시키고 빨간색을 이렇게 다시 옮겨와라. 지금 얘를 이렇게 옮겨왔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두 벡터의 종점이 뭐가 되도록 평행사변형의 꼭지점이 되도록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평행사변형을 그리기 위해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 위로 몇 칸?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여기가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한 꼭지점이 되겠네. 맞죠?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 지금 그린 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고 결론적으로 3a 빼기 2b는 이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한 점과 처음의 시점을 이은 이 파란 색깔이 3번의 답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4번 2a-3b를 해보시오. 그러면 2a를 한번 그려볼까? 어디다 그려보지? 여기다 그려보자. 여기가 시점이 되도록 길이를 2배로 하되 방향이 반대가 되게 이게 2a 아니네요. 그러면 반대로 그려. 여기는 플러스여서 그럼 잠깐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시점이요. 여기가 종점이 되게 2a를 그렸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면 여기서 바로 그려보자. 여기서 바로 그려볼게. 크기가 3배인데 방향이 반대가 되게 하려면 지금 노란색으로 그리듯이 방향만 반대로 길이 3배가 되게 노란색으로 긋고 있는 얘가 마이너스 3b가 되겠다. 이해 가세요? 그럼 빨간색과 노란색이 평행사변형에 마주보는 면이 되지 않도록 그리다 보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6칸, 4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둘, 셋, 넷. 자, 여기 파란 색깔 점이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이 되도록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가 있겠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개의 시점과 종점이 맞닿는 지금 긋고 있는 파란색이 2a-3b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습이 너무 지금 더럽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그려볼 예정이에요. 예제 2번. 이제부터 좀 숨통 놓이는 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식정리 얼마나 잘하느냐랑 똑같습니다. 2 곱하기 3a 더하기 b 마이너스 3 a 빼기 2b를 간단히 해보시죠. 분배 법칙 이용해 볼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6a 더하기 몇 b? 2b 마이너스 3a 플러스 6b. 그러면 a끼리 b끼리 정리해볼까? 몇 a? 3a. b끼리 정리하면 8b 끝. 답이에요. 별거 없죠? 4번 x를 ab로 나타내어 보시면 무슨 1차 방정식 같아. 한번 넘겨볼게. 2x는 몇 a? 4 벡터 a 빼기 4 벡터 b. 그래서 x 벡터는 2a 빼기 2b다. 끝. 2번 다 넘기죠. x 빼고 다 넘기고 x 있는 거 왼쪽으로 다 넘기고 마이너스 2x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x죠. 남은 거 다 넘겨볼게요. 뒤로 마이너스 2a 넘기면 플러스 2a, 플러스 4b 넘기면 마이너스 4b, 2와 3a가 만나서 6a, 몇 x 마이너스 4 벡터 x는 몇 a, 8a 마이너스 4b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벡터 x는 몇 a일까요? 2 벡터 a 플러스 벡터 b. 여기 마이너스 빠뜨렸다.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더 없어요. 이 이상도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배를 했어요. 실수배라고 하는 게 실수배라고 하는 건 크기는 변화가 실수배가 되지만 방향은 유지를 해주든지 플러스면 반대로 돌리든지 누구일 때? 마이너스일 때는. 이거였어요. 그럼 갑자기 난데없이 평행이 왜 나오느냐? 우리 첫 시간에 벡터의 뜻하면서 평행이라는 거랑 서로 같다는 거랑 어쩌면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그저께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점, 종점이 서로 다르더라도 어떻게 크기, 즉 화살표의 길이와 방향성만 유지가 된다면 얘네들은 같다라고 봤어요. 맞죠? 우리가 직선은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 안 해요. 일치하지 않으면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벡터에서는 시점, 종점이 다르더라도 크기가 같고, 즉 화살표의 길이가 같고 방향성이 유지가 되면 얘네들은 같은 벡터라고 본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 평행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얘는 시점, 종점은 우리가 이제는 의미를 더 이상 따지지 않아요. 뭐만 되냐면 두 벡터가 어떠한 관계를 맺냐면 지금 A, B를 썼으니까 어떤 A라는 벡터가 다른 벡터와 적절한 실수배, 예를 들어서 뭐 K배라고 해볼까? 를 만족시키면 이때 K가 0이 아니기만 하면 이러한 K가 있기만 하면 우리가 벡터 A와 벡터 B는 서로 평행하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평행한지 아닌지 찾아보시오라고 문제가 나오면 이 K가 얼마인지를 알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다. 우리 직선에서 평행한 두 직선을 뭐라고 표현해? A와 B가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기호를 썼죠. 마찬가지로 A와 B가 평행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즉 A와 B 사이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K가 얼마인지 찾아내라 이 소리야. 밑에 볼까요? A, B가 다 0이 아닐 때 A와 B가 평행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A와 B가 다음과 같이 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K가 있기만 하면 된다. 0만인.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 그림도 얹어놓고 한번 그려보자. ABC 이렇게 그리자. A, B, C 삼각형이 있는데요. 두 변 A, B, A, C의 중점을 M, N이라고 할 때 벡터 MN과 벡터 BC가 평행함을 보이시오. 이 둘이 평행한지 아닌지. 즉, 뭘 알아내라는 소리야? MN이 벡터 BC와 대체 몇 배 차이 나는지 그 K를 구해달라는 얘기만 해주면 되지. K가 얼마인지 알아내면 되겠다. 볼까요? 우리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선분 MN과 선분 BC는 평행해요. 그렇죠. 벡터가 평행하다 안 했어요. 아직 선분이 평행하다 했다. 즉 방향이 같다. 방향 같아요. 그러면 길이가 얼마 차이 나는지만 보면 되겠네. 벡터 MN과 벡터 BC의 크기, 즉 선분 MN과 선분 BC는 몇 배 차이가 나요? 얘는 절반이죠. BC의 절반이다. 왜? 닮음이라서. 닮음이라서 절반이다. 즉 결론적으로 K가 2분의 1이므로 MN이라는 벡터와 BC라는 벡터는 평행하다. K 찾았잖아. 그럼 더 할 얘기 없어 우리는. 이렇게
이 실수값이 되게 하는 k만 찾아주면 평행하다는 얘기는 다 끝난다. 그럼 항상 k는 양수일까? k는 양수 꼭 아니어도 돼요. 음수여야 돼 그러면? 그것도 아니. 0만 아니면 된다. 아니면 되는 어떠한 값이라도 괜찮으니 찾아만 주면 된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벡터 P, Q, R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P 더하기 R과 Q 마이너스 R이 평행한지 보여주시오. 즉 P 더하기 R이 Q 마이너스 R을 몇 배이냐 K 배이냐 이 K를 찾아달라 이 소리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정리부터 해볼게. 벡터 P 더하기 벡터 R은 정리해보면 몇 A? 옳지 4A. B는 4B죠. 두 번째 Q 마이너스 R은 몇 A? 그냥 A. 몇 B? 그냥 B. 그러면 Q 마이너스 R에 몇 배만 해주면 4배가 벡터 P 더하기 벡터 R이므로 즉 K가 4라는 걸 찾아냈으므로 이 두 벡터 P 더하기 벡터 R과 벡터 Q 빼기 벡터 R은 서로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끝. 더 쳐줬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했냐면 일단 벡터 뜻 알아냈어요. 그렇죠? 시점 정점이란 얘기도 했고요. 스칼라란 얘기도 했고요. 방향이 같다 다르다 같은 벡터란 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더하기를 했고요. 빼기를 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식 쓰는 거 연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했던 거는 실수배를 함으로써 크기는 몇 배인지, 방향은 유지되느냐 아니면은 반대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평행한지 아닌지에 대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정작 얘기해야 되는 뭔 안 했어? 곱셈만 남았는데요. 곱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하나만 배울 거고 그걸 다음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